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오늘은 이 공유지분 토지 투자했는데 당장 등기 연락을 하라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어디를 확인해라? 을구를 확인해라. 거기에 뭐가 있다? 근저당 사기 수법이 숨어져 있다. 오늘은 그 내용 갖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공유지분 토지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잖아요. 한 5년 정도 이제 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많은 얘기를 수익이 불가능한, 그렇죠. 워낙 이제 사기성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기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아니라 비싼 가격에 공유지분으로 팔았을 때 수익이 이제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러므로 이거는 그렇죠, 정상적인 투자 기법이 아니다. 투자 실패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매가 됐다. 뭐 이런 거 위주로 저희 증명을 하려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누가 봐도 사기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이 관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을 줬는데 땅을 안 줘. 등기를 안 넘기는 거죠.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근데 돈을 줬고 근저당이죠. 대출 받은 근저당은 해지, 말소를 하지 않고 그냥 말아요.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게 그런 패턴들이 사기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예시를, 이거는 제가 공유지분 토지를 가끔씩 약간 비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비싼 쓰레기가 아니라 비싼 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헐헐 날아가는 비싼 먼지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자, 이 근저당 사기는 전세 사기처럼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사기의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저당이라는 건 이제 대출이거든요. 대출. 건물을 사던 뭐 집을 사던 땅을 사던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에서. 그 등기에다가 써줍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을구에는 그 빚진 거, 아니면 뭐 철탑이 있다든가 무슨 이용에 소유권 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써줍니다. 여기 써있네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공유지분 토지는 이렇게 기록 없으면 쓰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가끔씩 혹시라도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뭐 채무자 주식회사 뭐라고 되어 있고, 뭐 금, 뭐 2억 7천 얼마. 빨간 줄로 이렇게 삭제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근저당이 살아있는 거. 내 등기가 소유권이 너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근데 솔직히 등기가 내가 했는데 저게 살아있으면 저거는 진짜 무조건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렇게 빨간 줄, 이 등기 봤을 때 이게 빨간 줄로 전부 다 이렇게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삭제됐다는 의미잖아요. 아무튼 지금 빨리 가셔갖고 700원 투자하셔갖고 등기를 당장 연락해 보십시오. 공유지분 토지에서 이제 근저당 사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규결이 돼요. 가장 이제 뭐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기는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는 수법, 오래 전부터 있었던 수법이고요. 이 두 번째는 아마 공유지분 토지에서만 나타나는 이 근저당 사기 수법일 수 있는데, 그냥 근저당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뭐 농지증이 안 나와서 그냥 거기다가 근저당으로 땅을 팔았는데 그냥 돈을 빌려준 것처럼 근저당으로 잡아놓고, 그렇죠, 판매업체는 돈을 챙겨서 떠나는 뭐 그런 형태들. 특이하게 이 공유지분 판매 기획부동산에서만 이 방식을 쓰는 거죠. 이거는 근저당 설정 판매 수법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 혹시 이게 아닌 것들을 혹시 보시면 제보를 한번 주십시오. 자, 얘네들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것은,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해서 뭐 돈을 안 갚는다든가, 아니면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뭐 세금을 안 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인 경우, 그렇죠,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어 있고 소유권들이 후순위잖아요. 근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경매를 넣겠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소유권들은 후순위라 전부 다 날아간다. 소유권이 사라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인 경우, 근저당으로 막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걸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세금을 잘 냈겠어요? 잘 안 냈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세무적으로 압류가 걸려서 공매 처리가 돼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준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비싸게 투자한 걸로 돼 있을 테니까 투자금 대비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돈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가장 근데 위험한 건 바로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알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 선순위 근저당 미말소 수법이 가장 문제예요. 최근에 이 등기를 한번 보면 당연한데 이걸 안 하고 파는 업체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오늘 볼 예시도 그렇게 해서 먼지처럼 돈이 사라진, 그 모든 사람들 소유권도 이렇지만 투자금 전체가 공중분해되는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 선순위 근저당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매매 조건으로 그 말소하는 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원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의심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원래 그게 있어요.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렇죠. 부모인데 남자 부모는 아빠라 부르고 여자 부모를 엄마라 부르잖아요. 똑같은 게 당연한 거예요. 집을 샀는데
그럼 당연히 대출금을 갚고 온전한 상태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하지만 근저당을 남겨놓고 빚을 남겨놓고 돈 다 받고 이거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파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투자자들이 잘 모르더라도 그걸 갖고 장난치는 업체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례도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의 실제 사례는 어디냐? 경기도 평택 현장면 도대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그 보면 현재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한 명이 됐습니다. 원래는 공유자 20명짜리 공유지분 토지였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선순위 근저당 미말소 사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소유권이 날아간 거죠. 자, 이 땅을 보면 답이고요. 농지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37만원, 면적은 793평입니다. 실거래력을 좀 보시면 최초에 2018년도에 평당 26만원이었고요. 한번 펌핑, 중간에 이제 판매 업체가 한번 펌핑해갖고 1년 뒤에 평당 67만원으로 산 것처럼 한 다음에 투자자들한테는 202만원부터 최고 281만원까지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20명한테 팔았습니다. 최고 한 3배에서 4.2배까지 뭐 그냥 사서 소액 투자라고 이렇게 농지를 잘라서 판 거밖에 없어요. 뭐 토지가 뭐 유익하게 되는 뭐 막말로 여기서 비료를 뿌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지 정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서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팔았다? 이걸로 되팔아서 대박나라고 팔았다는 거지. 뭔 개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팔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등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실제 등기 제가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이시죠? 도대리 표제부 있고요. 갑구 있고요. 갑구는 그렇죠. 그 회사가 뭐 샀고 펌핑했다고 했잖아요. 농지다 보니까 그렇죠. 농업회사하고 개인밖에 못 삽니다. 일반 법인은 못 사요. 여기는 농지라서 도시적 농지와 또 틀린 개념이니까 그냥 이거 쭉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누군가가 5천만원에 샀죠. 중국인도 있네요. 중국인도 5천만원에 샀고 이게 쭉쭉쭉쭉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와 1억 1천만원을 사신 분도 있네요. 자, 이 등기를 뽑은 건 오늘 7월 4일 10시 아침에 제가 뽑은 겁니다. 오늘 출력 내용이고요. 이렇게 쭉쭉쭉 판매가 되었고 10명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보면 10월 5일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뭔 일이지? 여기 지금 판매가 됐고 이때 갑자기 2022년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뭔 일이지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경매로 인해서 2024년도에 20명이 되는 공유자가 1명의 소유자를 받겠습니다. 자, 거기 원흉은 여기 있습니다. 3번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2019년 2월 21일 날 3억 3,600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의 근저당이 은행, 서울 뭐뭐 은행으로 잡혀 있었죠. 하지만 경매로 인해서 해지된 것 전에는 얘가 가장 1번 선순위였던 겁니다. 이거를 선순위 근저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소유권보다 먼저 된 선순위 근저당을 그렇죠. 갚았다 안 갚았다? 그렇죠. 판매업체가 갚지 않았다. 비로소 이때부터 근저당 미말소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전에는 갚고 있었으니까 사기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는 소유권이 날아가니까. 근데 뭐 시간 꽤 지났죠. 5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경매를 좀 아셔야 되는데 내가 후순위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투자자도 후순위지만 배당을 신청해서 일부 소유권을 그렇죠. 일부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경매 결과도 봤거든요.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이 3억 3,600이었고 통상 한 120% 130% 잡는데 보니까 2억 8천에 딱 맞아떨어지는 걸 봤을 때 대출은 2억 8천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경매 결과를 확인하니 이자가 이제 붙었겠죠. 2억 9천을 은행에서 청구를 했고 3차 입찰 끝에 6차 입찰 되다가 낙찰은 약 2억 7,900만원을 낙찰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2억 9천을 청구했는데 낙찰은 2억 8천이 안 된 거예요. 1,000만원이 모자라게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돈 다 줘도 소유자들한테 배당할 게 있다 없다? 없죠. 하지만 은행도 1,000만원이 모자라면서 불구하고 뭐 먼저 빼가는 것들이 있어요. 국세 빼가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경매비용 빼가고 보험비용 빼가잖아요. 자, 은행보다 먼저 빼가는 거 채권자죠. 임의금에서 채권자도 먼저 빼가는 경매비용. 그 다음에 교부권자라고 있어요. 뭐 세무서. 은행보다 더 먼저 빼가는 거 국세라고 하잖아요. 먼저 빼가는 걸 빼가고 나서 남은 돈을 은행에 갖고 가요. 결론적으로 은행에 다 가져가도 투자자들한테 줄 게 없었는데 다 빼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유자들은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1억 원 투자하셨던 분 10원도 못 받고 다 날린 겁니다. 이 선순위 근저당이라는 게
자, 걔네가 판매할 때, 갚을 거예요. 줄 거란 말이면, 이렇게 해버리면, 와, 환장할 노릇인데, 현실은 안 갚는다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 다 팔았는데 안 갚는 건 다분히 이럴 소지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를 안 만들었으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유지분 토지에서 이런 사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근저당 설정 판매수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게 공유지분 판매 업체에서만 나타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이렇게 이 근저당 설정 판매 사례가 나타나면 좀 제보 좀 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1만원짜리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시는 핫한 제주도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토지고 이 일대에 많습니다. 경기도 서울에도 많습니다. 거기 유난히 뭐라고 써있으면 거의 그렇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라고 써있으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는데 이제 풀리는 데가 있고 풀리지 않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구 2020년도쯤에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인 다음부터 아직도 안 풀리는 데가 있고 풀리는 데가 있어요. 그 기준은 그거예요. 판매업체가 땅을 아직도 10% 이상 갖고 있으면 허가구역을 안 풀어주고요. 그 이하로 갖고 있으면 허가구역을 풀어주는 거예요. 못 팔게 하겠다는 거죠. 공유지분 판매업체 기획부동산이 땅을 못 팔게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처럼 이렇게 도심지역 말고요. 임야 같은데. 근데 여기에 제주도도 이 땅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3,739평이고 보시죠.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2015년도 6만원에 샀던 거를 펌핑 한번 해갖고 평당 16만원에 자기네들이 매입한 걸로 시세를 올렸습니다. 이상한 짓 많이 해요. 그렇죠. 폭리라는 걸 잘 안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얘네는 6만원에 매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갑구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여기에는 몇 명이 있다? 40명 투자자들이 여기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투자한지 아세요? 평당 90만원에. 이 업체가 아까 얼마 샀다고 그랬죠? 평당 6만원. 90만원. 몇 배인가? 한 15배 되는 것 같은데요? 15배로 팔았습니다. 회사가 매입한 지 10년을 넘었지만 소유권도 아직 투자자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기 한번 볼게요. 난산읍 면적 12,360제곱미터. 농업회사 법인이 처음에 매입을 했고, 부산에 있는 업체가 관여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2018년도 동네 세무서, 2018년도 부산 연제구, 2020년도 제주 서귀포시에서 이 땅에 대해서 법인이 세금을 안 낸 걸로 압류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을 공매로 넘겨서 세금을 충족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땅은 을구를 보면 이 민원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아마 못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꼭 확인해야 될 거, 을구 뭐라고 했죠? 을구 다 보셔야 돼요. 혹시 이거 있나? 채권 최고액이라고 써있고, 보시면 채권 최고액 5,400. 자, 주식회사가 빚쟁이고 채무자고, 근저당 것은 투자한 분입니다. 이거는 이 내용 그대로 설명하면 그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여기 보면 60평을 담보로 5,400만원을 빌려준 거예요. 못 없이, 이자도 없이. 내 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주식회사의 땅인데, 그 땅에 60평을 담보로 내가 5,400억 그냥 아무 까다가 있겠죠. 하여튼 뭐 빌려준 겁니다. 근데 10년이 되도록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럼 땅을 내가 파는 걸로 투자한 걸로 돼 있잖아요. 나는 돈도 못 받고 소유권도 못 받고 저 땅을 팔 수도 없죠. 그냥 돈을 빌려준 것 뿐입니다. 몇 명이서? 40명이 전부 다 그렇게 속아서 그 땅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근데 저게 아무리 해도 이상한데 이런 개소리 같은 게 먹혀요. 기획부동산이라는 업체에서 사람을 속이는데 너무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 속았냐라고 하면 진짜 미쳐버릴 노릇인 거죠. 속고 싶어서 속은 건 아닐 텐데 이런 내용을 알고만 해서 안 속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거 속이는 거에 전문가다 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 좀 화면 좀 키워서 볼게요. 이 등기 요약본 한번 볼게요. 요약본. 제가 일부러 여기 거는 특별히 요약을 뺐습니다. 공유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자, 요약본을 보면 여기서 뭐 1억 3,500, 뭐 1억 600, 4,500, 1억 2천. 많이들 빌려줬습니다. 많이도. 투자라고 믿었지만 실제 이 돈이 그냥 그 업체에 빌려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처럼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마지막 그 모습은 원래는 허가구역이 풀리거나 하면 대물 변제를 해서 이 땅이 이제 소유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있기도 해요. 없진 않아요. 해준 업체가 있긴 한데, 이렇게 8년, 9년 되고, 그쵸? 그 국세,
아까 봤잖아요. 경매에서 교부권자라 그랬잖아요. 먼저 돈을 빼가는 사람들, 공매를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하죠. 그리고 원래 6만원짜리 땅이 그냥 90만원으로 느껴지는 것 뿐이지만 실제 경매는 냉철하잖아요. 그럼 그 땅은 6만원에서 16만원 사이에서 평가가 되고 거래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와,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거. 자, 근저당 판매로 누가 말도 안 나오네요. 누구만 이득을 받냐? 토지 원금 빼고 판매한 업체는 31억을 얻은 겁니다. 땅도 안 넘겨줬고 그냥 31억을 그냥 한 거예요. 뭐 토지 원금 샀던 금액 빼고 생으로 31억을 벌은 거죠. 땅도 안 주고 갖고 있고 8년 동안 이자 5%만 적용해도 12억입니다. 12억. 8년 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반대로 토지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냥 생으로 12억을 이자를 날린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엄청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뭘 해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거를 다른 데 투자를 했다라면 눈물 나죠.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부동산이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왜 이걸 증명이 안 돼서 처벌이 안 되는지 가슴 아픕니다. 31억을 먹은 애들은 진짜 비싼 로펌을 써서 처벌을 피해가고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픕니다.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 정리할게요. 정리! 일단 공유지분에 투자했다면 무조건 뭐부터 해라? 그렇죠. 700원을 내고 소유권만 가구만 보지 마시고 꼭 오늘은 을구를 봐라. 을구. 첫 번째, 선순위 근저당 미말소가 있는지를 보시고 두 번째, 근저당 설정 판매가 있는지를 봐라. 오류는 일단 두 가지만 보세요. 근데 혹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된다. 그럼 반드시 회사가 영업 중이라고 회사 바로 연락하셔갖고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반드시 해명을 듣고 녹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같이 등기를 뽑으면 다 공제도 나오잖아요. 주소도 나오고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뭔가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같이 공동 행동할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매하다고 하시면 일단 연락을 주세요. 제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부동산 사기 수법.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떠나서 그냥 내 돈 자체가 싹 날아가는 쓰레기가 되는, 쓰레기가 아니죠. 먼지가 되는 수법입니다. 혹시 자기 등기에 이익의 형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연락 한번 주시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페이복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공유지분을 되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페이복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